낭독 47일차.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려면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비단박, 무의명지, 비영정, 무의치원. 마음이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 무후전서. 제갈량이 8살 난 아들 제갈첨에게 보낸 편지 계자서에 실린 글이다. 짧지만 자녀에게 전해야 할 소중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제갈량은 먼저 마음의 다스림과 검소함을 가르쳤다. 계자서는 군자는 고요한 마음으로 몸을 닦고 검소함으로 덕을 기른다로 시작된다. 군자지행, 정의수신, 거미양덕. 삶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덕목은 바로 수신과 덕이며 그 바탕이란 마음의 고요함과 생활의 검소함이라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려야 수신이 되고 검소함이 습관으로 몸에 익어야 덕을 기를 수 있다. 다음에 실려있는 문장이 앞의 예문이다. 원문에서 단박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서 순수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욕심에서 벗어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검소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올바른 뜻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면 마음이 흐려지고 행동도 저급해지게 되므로 높은 이상을 품을 수 없다. 그 다음 영정은 마음이 평온한 경지를 일컫는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위기에서 평정심을 잃는 사람은 큰일을 이룰 수 없다. 당장 닥쳐온 일을 수습하기에 급급해 미래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논어에서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생긴다. 인무원려 필유근우라고 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일상의 어려움과 마주치며 살아간다. 만약 이런 어려움에 쉽게 흔들리게 되면 조급해지고 멀리 내다보며 큰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앞의 예문은 제갈량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정도로 좋아했던 구절이다. 그리고 그가 마법과도 같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바탕이 되어준 말이기도 하다. 치열한 전장에서 상대의 심리와 주변 환경을 읽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제갈량의 상징인 통찰력은 남다른 재치나 번뜩이는 기계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평상심에서 나왔다. 통찰력은 표면 아래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갈량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기에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고 혼란스러운 전장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이어서 제갈량이 전한 것은 배움이다. 바로 배우지 않으면 재능을 펼칠 수 없고 뜻이 없으면 학문을 성취할 수 없다. 비학무의 광제, 비지무의 성학이라는 유명한 구절이다. 탄탄한 지식이라는 기반 없이는 큰 꿈을 이루기 어렵다. 제갈량 역시 뛰어난 행정가이자 책략가이기에 앞서 유가, 법가, 도가 등 당시 제자백가에 능통한 학자였다.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은 다양한 공부가 군사가 되는 데 바탕이 된 것이다. 그리고 제갈량은 올바르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태함과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친다. 게으르면 정밀하게 연구할 수 없고 거칠고 조급하면 성품을 다스릴 수 없다. 나이는 때와 함께 달리며 뜻은 해와 함께 가버려서 마침내 마르고 시들게 되면 궁색한 곳에서 한탄한들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성품이 게으른 사람은 깊은 공부를 하기 어렵고 조급한 사람은 좋은 성품을 이루기 힘들다. 그리고 이런 폐습으로 자신을 버린 사람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결국 아무런 성취도 뜻도 없이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통렬한 가르침이다. 마음 공부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한다. 제갈량은 아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을 편지에 담아서 보냈다. 비록 8살의 어린 나이지만 제갈량의 가르침은 단호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분명한 삶의 이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제갈량은 타협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갈첨은 아버지의 간절한 염원에 보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중요한 요직과 지위를 모두 이어받았지만 위나라 장수 등에의 편지에 평정을 잃고 싸우다 참담한 패배를 당해 전사하고 만다. 아버지 제갈량이 그토록 강조했던 마음의 다스림을 아들 제갈첨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제갈량이 아들을 가르치면서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강조했던 까닭은 그만큼 마음의 다스림이 중요하고 또 실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음 다스림을 평생의 공부로 삼았다는 다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혹독한 귀양살이에서 심경으로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다. 그래서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한탄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산은 스스로 하나의 해법을 깨우쳐 실천했다. 바로 마음 다스림의 시작은 자기 마음의 병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마음 다스리는 학문에 유의한다면 곧 마음 안에 허다한 병통이 있음을 느낄 것이다. 주자는 이같이 하는 것이 병이 됨을 알면 이같이 하지 않는 것이 약이 되는 것을 곧 알 것이니 바야흐로 맹렬히 공부할 수 있다고 했다. 학자가 마음의 병, 심질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다스림이 순조롭고 기운이 조화로운 경지를 이루겠는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먼저 스스로가 가진 마음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마음에는 허다한 병이 있고 마음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마음을 회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다. 맹자는 맑고 선선한 새벽의 기운인 평단지기를 말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새벽은 낮과 밤을 지내는 동안 잃어버린 마음을 돌아보기 좋은 때다. 매일 그렇게 새벽에 깨어 스스로를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 조금씩 마음이 단단해질 것이다. 어른에게는 매일 쌓이는 세월의 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는 동굴이 필요하다. 홀로 깨어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돌아보는 새벽은 그래서 자신만의 동굴이 된다.